나와주세요. 공식! 정말 듣기만 해도 든든한 맞아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이창준입니다. 예,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또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내시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창준 몸신이 꼽은 최악의 응급사고는 1위는 무엇일까요?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택시 뒷자리에 중년 남성이 앉아 휴대전화를 쳐다봅니다. 잠시 뒤 다리가 풀리더니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툭 부러뜨립니다.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툭 부러뜨립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뭐야? 차를 세운 기사는 뒷자리로 가서 숨을 못 쉬는 걸 확인하더니 바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와, 이거 기사님이 이거를 하셨으니 감정이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급성 심정지가 왔지만 다행히 이송 중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자, 소방관님 만난 최악의 사고는요. 길에서 쓰러졌는데 4분 안에 사망하는 급성 심정지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만난 부부였는데 그 남편분이 방에서 주무시는 줄 알고 심정지 상황이었는데 그냥 아내분이 두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15분 갔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사망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아내분이 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다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만 실제 하라 그러면 저희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뭐 복습, 반복, 훈련이 계속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PR을 직접 배우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R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반응이 있는지 어깨를 두드리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부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분의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어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의식을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서 의식이 없으셨을 때 다음 단계로는 주변 분들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냥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정을 해주시면서 자, 여기 분홍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구를 특정하면은 더 책임감 갖고 하겠죠.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 처치자 분께서는 이분의 호흡을 확인하셔야 돼요.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슴, 배 쪽을 바라보면서 숨을 쉬고 계시다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또는 코나 입 쪽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서 입김이나 바람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가슴 압박을 바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환자분하고 수직이 되게 팔을 쭉 펴서 한 손을 올려놓고 자,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들어줍니다. 자, 손가락 들어주는 이유는 누르실 때 요 부위 요 부위로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부위를 압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주시고 손가락을 꺾어서 요 부위만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두선 두 개를 선을 그었을 때 이 중간 부분에다가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깊이는 한 5cm 정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좀 해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오신 김에 우리 허한나 씨 너무 좋아. 한번 익혀볼까요? 자, 한번 괜찮으시냐고 확인부터 쭉. 이거 어깨를 치면서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어. 그러면 흰머리 생머리 여성분 알겠습니다. 119에 전화해 주세요. 네. 그리고 손 잠깐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양팔을 쭉 뻗고. 발을 쭉 뻗고 오. 이렇게 하신다. 힘 좋다. 근데 이거를 몇 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 때까지. 보통 이제 바깥에서 이런 심정지 상태가 떨어져서 이제 처치를 하시는 와중에 1분 30초 정도에서 3분 정도 되시면 이 구조자가 지치실 거예요. 빠지나요? 네, 양질의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분과 2분 정도 되셨을 때 교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CPR을 하는 건 아니라고 좀 들었거든요. 네, CPR을 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늑골이라고 하는 흉골 근처에 있는 부위가 다 부러질 수 있어요. 네, 장기 손상이 올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주셔야 합니다. 코, 입, 가슴에서 숨을 안 쉰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CPR을 시행하시지만 주치자분들이나 단순 경련 환자 또는 빈혈이 좀 있으셔서 일반적으로 기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치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괜찮으세요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일단 호흡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CPR 하는 거를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응급 환자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라든가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망설이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해서 이 사람이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시도를 했을 때 응급 환자에게 안타깝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CPR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실제로 급성 심정지를 겪으셨는데 응급처치를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48살 박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을 겪으신 거예요? 언제 얘기예요? 제가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당시 촬영 현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었습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계시던 감독님께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셨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정말 천운이네요. 근데 남궁희 선생님, 박규범 씨는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되면 그 순간부터 뇌를 비롯한 모든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이 상태가 3분에서 4분 정도 되면 이미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지나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 4.9%였던 생존율이 11.9%로 2.4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정지가 왔을 때 CPR 응급처치가 굉장히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